자, 어쩌다 보니 벌써 네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추론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논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논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억이 논리에서 왜 중요한지, 그리고 개념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번 시간은 추론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추론은 생각에서 다른 생각을 끄집어내다, 이끌어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논술에서는 이 추론의 결과가 주장이 되는 거고요. 그 추론의 바탕이 됐던 생각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론의 결과가 결론이 되는 거고요. 그 생각을 이끌어낸 원래의 생각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추론의 결과물을 우리는 제일 앞에 쓰고 근거를 제시하는 것, 이것이 논술입니다. 그러면 추론이란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데카르트나 또 칸트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과거의 철학자들이 인간의 뇌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추론 방법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일단은 연역적 추론법이라고 합니다. 자, 말이 어려운데 연역적 추론법이란 우리의 기억 속에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 우리의 기억 속에서 주장을 이끌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장과 결론은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것들이 항상 근거와 전제가 되는 겁니다. 자, 어렵게 얘기하면 연역법이란 일반적인 진리, 보편적인 진리에서 개별적인 진리, 개별적인 주장, 개별적인 결론, 개별적인 판단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키워드는 일반적인 거에서 개별적인 거를 이끌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주장이 일반적인 진실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 우리는 그 주장 그리고 그 결론, 그 생각을 이해하기 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역법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철학자가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 하면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원어로 하면 코기토 에르고 썸이라는 말이 생각날 거예요. 자, 이게 연역법을 표현한 딱 한 문장이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 그리고 철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 그리고 논술에서 가장 유명한 연역적 추론법입니다. 근데 이 유명한 말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자,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 연역적 추론법으로 나온 겁니다.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자, 데카르트는 철학자죠. 철학자는 예전에는 귀족이었습니다. 18세기 근대 철학을 아버지라고 하는 데카르트도 이제 귀족이었겠죠. 그러면 생산활동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집에서 빈둥빈둥 쉬면서 또 놀면서 사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철학활동을 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당시 철학자들이 가장 심각하게 고민을 했던 것들이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존재란 과연 무엇인가? 나는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겠죠. 데카르트는 그래서 존재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모든 것은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의심합니다. 내 지금 앞에 있는 이 책상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이 마우스가 눈으로 보이고 내가 만지면 감각기관을 통해서 내 뇌 속에 뭔가는 들어오는데 과연 내 뇌 속에 뭔가 감각되는 저 물체가 실제로 실존하는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결론을 이끌어낼 수가 없으니까, 어떤 주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회의론에 빠지게 되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알 수가 없다. 불가지론 회의론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회의론을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탈출 방법으로 데카르트는 공리라는 걸 만들어요. 공리라는 것은 일단 이것은 진실이라고 인정해 주자라는 거예요. 자, 제1공리는 데카르트가 만들어낸 제1공리. 자, 일단 이걸 진실이라고 해야 그 나머지 그 진실에 바탕한 다른 생각들이 진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사람이 생각으로 진실이라고 정리를 하자예요. 첫 번째 공리가 무엇이었냐면 제1공리, 프라이머리 공리. 생각이 안 나는데. 제1의 공리는 의심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저것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걸 존재한다고 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제1공리입니다. 제1공리는 절대적인 진리가 되죠. 일반적인 진리가 되고 확정된 진리가 됩니다. 의심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한다고 하자라고 그냥 못을 박은 거예요. 약속을 한 거죠. 법과 마찬가지입니다.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나의 몸, 지금 내 촉감으로 느껴지는 나의 손, 나의 포동포동한 이 손, 나의 이 가슴, 나의 얼굴, 이것들은 존재하는지 의심할 수가 있어요. 감각형을 통해서 들어온 거니까. 자, 그러면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제1공리에서 의심할 수 없는 거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자체는 의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첫 번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전제 속에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의심할 수 없다라는 현재 들어온 생각, 현재를 인식한 생각, 첫 번째 생각이 발전을 한 거죠. 그러면 아까 대전제에서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는 의심할 수 없으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은 나의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한다.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 나의 의식은 존재하는 것이다. 예요. 이건 바꿔 얘기하면 어려운 말인데, 바꿔 얘기하면 나라는 존재는 나라는 의식이다. 나라는 생각이다. 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는 생각이에요. 생각이 나라는 존재입니다. 이 말도 어렵죠. 자, 그럼 이건 바꿔 얘기하면 나의 육체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에요. 뭔 개소리냐라고 하겠죠. 자, 데카르트의 관점에서 나의 육체는 내 눈앞에 있는 마우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브젝트, 즉 대상이 되는 거고요. 내 생각, 그것만이 나의 서브젝트, 나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여기서 뇌과학이 발생했어요. 지금의 챗GPT, 샘 올트먼이 만든 챗GPT, 그 오픈 AI 같은 이런 뇌과학 또는 인공지능들이 사실은 데카르트의 이 말 때문에 발전을 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생각이에요. 육체는 내가 아닙니다. 자, 이걸 어려운 말로 생각과 육체는 별개다. 심신이원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의 육체는 내가 아니다. 자, 여기서부터 해부학이 발전을 합니다. 데카르트가 이 말을 하기 전까지는 나의 육체는 신이 만들어준 나예요. 서브젝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시신이라고 할지라도 해부를 한다거나 어떤 부검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병이 들었어도 칼로 째서 수술을 한다는 것은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학이 발전할 수가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름 모를 벽으로 많이 죽어갔죠. 데카르트가 나의 몸은 돌, 바람, 공기와 같은 하나의 대상에 불과하다고 심신이원으로 주장해 주니까 비로소 죽은 사람의 시체를 해부하고 환자들을 수술할 수 있었습니다. 뇌를 해부해서 뇌과학이 발전하고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AI 기술이 발전한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의 연역적 사고법,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 데카르트의 코기또 에르고 썸에서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뇌과학이 발전한 겁니다. 자, 이것이 연역법이고요. 연역법의 가장 대표적인 추론법, 가장 간략화된 최종적인 추론법이 3단 논법입니다. 3단 논법은 3스텝이죠. 1, 2, 3, 1, 2, 3, 1, 2, 3 이렇게 생각에서 다른 생각, 결론, 주장을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모든 사람은 죽는다. A는 사람이다. 고로 A는 죽는다. 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라는 일반적인 경험에서 얻은 그 진리에서 A는 사람이다. 라는 현재의 판단,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A는 죽는다. 라는 미래의 판단, 예측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게 3단 논법입니다. 3단 논법을 거꾸로 하면 논술이 됩니다. A는 죽는다. 왜? 모든 사람은 죽는데 A는 사람이니까 라고 설명을 해주면 이게 논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술은 연역적 추론법을 두괄식으로 거꾸로 쓴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는 그 논리적 추론법의 대표적으로 연역법과 귀납법을 같은 선상에 놓고 많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논리적 추론법은 연역법 하나이고요. 귀납법은 연역법에서 제일 앞에 있는 일단을 만들어내는 한 가지 방법에 불과합니다. 즉, A라는 사람도 죽고, B라는 사람도 죽고, C라는 사람도 죽고, 땡땡땡땡땡, F 또는 Z라는 사람까지 다 죽더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죽는다라는 일반적인 진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귀납법입니다. 귀납법은 연역법의 하나의 부분, 연역법의 하나의 보완제에 불과하지 연역법과 동일선상에 있는 추론법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3단 논법에서 이 우리의 결론, 우리의 주장을 만들어내는 1단과 2단이라는 근거와 전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간략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자는 공간 지각력이 남자에 비해 떨어진다. 수키는 여자다. 따라서 수키는 파일럿이 될 수 없다. 수키가 파일럿이 되면 비행기가 위험해진다. 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자, 대전제에 따라서 수키는 파일럿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이 이끌어냈으니까 논리적이죠. 자, 그런데 이건 논리적 추론법인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그러므로 수키는 공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결론이 타당할까요? 자, 분명히 논리적인 추론을 했는데 결과가 타당하다고 100%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뇌인지과학적으로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선사시대 때 사양을 덜 했기 때문에 공간지각력이 어떤 유전학적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진리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가지고 수키라는 개별 지망생, 공사지망생에게 공간지각력이 떨어진다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죠. 자, 이게 논리적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제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우리는 논리적인 추론 과정을 통해서 결론 주장을 이끌어냈지만 그 생각 자체가 틀린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추론을 통해서 얻어낸 주장과 결론이 맞으려면 생각의 토대가 되는 1단, 2단의 대전제, 작은 전제, 그리고 생각의 토대, 그리고 우리의 기억, 이 자체가 보편적으로 진리여야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인류 보편의 진리가 있습니다. 공소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는 진리예요. 사람이 어려울 때는 도와줘야 된다. 개인적인 생각차가 있겠지만 이건 인류 보편의 진리입니다. 미국 사람이나 독일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조선 사람이나 또 선사시대 사람도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된다는 것은 인류 보편의 진리, 인류 보편의 윤리일 수 있어요. 물론 뭐 살인자를 도와줘야 되느냐, 이런 어떤 개별적인 사건들은 좀 뒤로 하고 일단 인류 보편의 인류 보편의 어떤 윤리 의식 같은 것들이 있죠. 이거는 언제나 맞다고 인정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얻어낸 일반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A도 죽고 B도 죽고 C도 죽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일반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인류 보편의 진리 두 번째는 경험을 통해서 일반화된 진리가 있죠. 세 번째, 이게 현대인들한테는 가장 중요할 수가 있는데 강제적으로 확정된 규칙입니다. 법 같은 거죠. 자, 법은 강제적으로 확정을 해놓은 진리이기 때문에 어기면 반드시 처벌을 받습니다.
자,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될 확정된 진리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토대로 추론을 했을 때 그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나온 결론, 주장, 판단을 우리는 옳다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의 다른 사람들이 쉽게 고개를 끄덕끄덕 거릴 수가 있는 겁니다.